자, 안 풀리는 사람들 뒤에 답 따로 적어놔. 여기 구석에 답 따로 적어놔. 풀려져 있는 사람들은 채점하시고. 자, 1번에 2 나옵니다.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5번. 이거 채점하고 있어? 6번에 1, 7번에 4, 8번에 0, 9번에 4번, 10번에는 8cm랑 15cm, 11번에 x는 1보다 작습니다. 12번은 3번, 13번에는 해가 없습니다. 13번에는 해가 없습니다. 14번에 k는 3보다 큽니다. 15번에 4번, 16번에 문제 2개짜리네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 x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17번에 4번, 18번에 4번, 19번에 마이너스 2분의 5, 20번에 3, 21에 5, 22에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x의 범위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23에 4번, 24에 3번, 25에 2번, 26에 2번, 27에 2번, 28에 3, 29에 2번, 30에 1번. 11번이요. x는 1보다 작다. 어려워서 못 푸는 거야. 많이 들었다고? 질문 받아야 되겠네. 이거 보자. 야, 뭘 방송이야? 유야, 부등식은 잘하는데 여러 가지 방정식이 안 되네. 부등식은 잘하네. 친구들 다 불러줬는데. 질문 받을게 얘들아. 다 풀이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오늘 질문 받을게요. 틀린 거 몰라서 못 풀었다 하는 번호 불러주세요.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번호 불러보세요. 몇 번? 9번. 또 윤용 네. 몰라서 못 푼 거 얘기해. 9번. 소리는 없고 20번까지 몰라서 못 푼 거. 21. 또 윤호 네? 20. 뭐 끝까지 와도 상관없어. 몰라서 못 푼 거 얘기해. 29. 소리 또 있어? 서진? 몰라서 못 푼 거 번호 얘기하세요. 26번. 또 없어? 끝? 뒤에 하도 다 못 풀어서 그렇지. 왜냐면 이게 뒤쪽이 어렵거든. 뒤쪽에 한 5문제 정도가 좀 어려워. 끝까지 풀어보면 질문가 나올 텐데.
질문 없어? 8번. 몇 번? 8번. 28번? 또 없어? 너무 적은데 질문이? 해보자. 9번에 그래 다들 힘들어 할만했네. 자, 9번 보자 얘들아. x제곱, y제곱, z제곱은 3이고 x 더하기 y는 2가 나와 있고 y 마이너스 z는 a라고 나와 있어. 자, 얘가 뭐냐면 연립방정식 풀 때 얘들아 2차랑 1차 연립돼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풀이법. 2차, 1차 연립돼 있을 때 풀이법. 어떻게 푸니? 1차를 1차를 정리해서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대입법으로 해결을 한다. 그치? 지금 봐봐. 문자 개수가 3개로 늘어났다 뿐이야. 얘 몇 차식? 2차식. 얘 몇 차식? 1차식. 얘 1차식. 결국 2차와 1차의 연립이긴 한데 문자 개수만 늘어나는 거야. 문자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1차를 하나만 주지 않고 2개를 준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마찬가지 대입법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얘들아 x는 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고 y는 정리할 수도 있거든. 뭐가 더 나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왜? 밑에도 y가 있어서 얘를 y는으로 바꾼다. 밑에 y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x는으로 가는 게 맞아.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서 x는 2-y로 가겠다는 얘기는 나 위의 식에 x 대신에 y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살아있는 문자가 yz 뿐인 거지. 맞아? 그럼 yz 살아있는 식이 여기 또 있기 때문에 연립이 되거든. 근데 만약에 y는 해버렸다는 얘기는 y를 x로 바꿨다는 얘기잖아. 그럼 살아있는 문자가 x랑 z인데 여기 xz 아니고 yz거든. 그치? 그래서 선택을 애초에 할 때 x는 2-y로 바꿔서 얘를 갖다가 쓰는 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것도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겠니? 얘는 여기 살아있는 문자 현재 yz 뿐이야. 얘 어떻게 정리할까? 얘는 상관이 없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치? 근데 y는 2개고 z는 하나니까 z를 y-a로 바꿔서 얘를 z 자리에 사용해주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그치? 윤서가 시작하자마자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니? 자, 조인이 식 어떻게 바뀝니까? 2-y 제곱 y 제곱 y-a의 제곱 했더니 3이다. 그치? 정리하면 3y 제곱 나오겠고 마이너스 4y 나오고 마이너스 2ay 생기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2 더하기 a에 y 만들어 놓고 상수항 4a 제곱 3 넘어오니까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면 한 문자 y에 대해서 쌤이 2차 방정식 만든 거잖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는지 다시 볼까? 얘가 실수해를 갖기 위함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y도 무슨 해를 가져라? 실수해를 가져라. 그럼 뭐 해야 되니? 이 녀석에 한 별씩 들어가면 되지. 2 플러스 a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배의 1 플러스 a 제곱. 실수해 가지니까 연구가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a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없네. 상수항 4 마이너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보기 싫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윤서가? 정신 차려.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이거를 다 풀었더니 A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라고 나왔지. 얘 인수분해 되니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서라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문제에서 어차피 이 두 개 범위의 양끝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묻고 있잖아 문제에서. 그럼 얘 굳이 그렇게 가지 말고 뭘로 바꾸자? 전부 다 그냥 방정식으로 놓고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을 묻는 걸로 바꾸면 그냥 간단하게 나오지. 힘들게 괜히 인수분해 근공식 쓰지 말고. 답 얼마? 2 끝. 두 분의 합만 구하면 되니까. 알겠죠? 다음 21번으로 훅 점프해서 가네요. 절대값하고 다시 절대값 x 플러스 2의 절대값 마이너스 10의 다시 절대값 얘가 3분의 1의 마이너스 2가 됐는데 자 얘가 해가 뭐 어떻다가 아니라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될 A 조건 이렇게 나왔거든. 얘는 막 계산을 한다거나 너희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 엄청 쉽게 풀리거든. 이게 뭐냐면 여기 큰 절대값이 좌변에 다 씌워져 있지 얘들아. 그지? 그러면 괜히 이거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모 박스 처리해버리겠어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면 누군가가 있어. 그거의 절대값을 처리를 했더니 얘도 얼마인지 몰라. 얘보다 작거나 같대. 이게 해가 존재를 안 한다. 그 얘기는 이 부등식이 절대 말도 안 되는 부등식이라는 얘기지.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니? 얘들아 누군지 몰라. 근데 절대값 처리하면 얘 부호 뭘로 나오는데 결국? 양수 아니면 0으로 나오지 않냐. 그치? 누구누구보다 작거나 같다가 말이 안 돼야 돼. 그 말은 얘 3분의 1a 마이너스 2의 부호가 도대체 어떻게 나와야 이게 말이 안 될까? 이게 음수면 이 부등식은 말이 안 되지. 따라서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 이거 이해되니? 계산하는 거 아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따라서 3분의 1의 a는 2보다 작으니까 얘는 6보다 작다. 문제에서 정수 a의 최대값 물었으니까 정답 나왔네. 5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돼? 10 몇 번? 19번도 오는 문제였어? 풀었는데 마이너스 2분의 5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와? 해보자. 19번 절대값 5x 마이너스 3 이쪽은 절대값 3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네. 절대값이 여러 개 있으면 일단 실수 전체 구간을 나눠야 되지. 구간 자체를. 절대값이 내부가 0이 되는 점을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5x 빼기 3이 0이 되는 곳 x가 얼마인 곳? 5분의 3인 곳. 또 3x 마이너스 7이 0 되는 곳 x는 3분의 7인 곳. 그러면 실수 전체가 3개의 구간으로 잘라졌잖아.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그렇게 잘라진 거잖아. 맞니? 요거 이제 각각의 케이스별로 따로 풀면 돼. 첫 번째 구간 x가 5분의 3보다 작은 구간 얘 절대값 어떻게 풀립니까? x가 이렇게 나오네.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오죠. 얘도 음수일 거니까 마찬가지 부호 반대로 나올 겁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4 따라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가정이랑 결론이랑 겹치는 것만 찾아야 되잖아. 어디가 겹치니? 5분의 3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어디가 겹치는 곳이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겹치는 곳이야. 두 번째 이번에는
5분의 3 이상이고 3분의 7보다 작아지는 거. 얘는 이거 넘어섰으니까 양수로 나오겠네. 이때는 음수로 나오겠네. 정리하면 8x 10 따라서 x는 4분의 5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치? 5분의 3과 3분의 7의 사이쯤에 4분의 5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니까 겹치는 건 그만큼만 겹쳐 있겠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영역에서의 결론은 4분의 5 이상 3분의 7 미만 이렇게 나오겠지. 세 번째 영역 x가 3분의 7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싹 다 양수 나올 거 아니야 이번에는. 그치? 그러면 5x 빼기 3 3x 빼기 7 따라서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이런 겹치는 거 어디입니까? 어디가 겹쳐요? 두 번.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가 겹치는 곳이죠. 됐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 정답을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랑 요거랑 요거랑 정리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하나 있고 4분의 5에서부터 3분의 7까지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얘 때문에 3분의 7에서 다시 색칠되면서 또 시작하잖아. 그치? 그럼 결국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여기서부터는 4분의 5부터는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가 문제에서 말하는 A, 여기가 문제에서 말하는 B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 3분의 7 둘 다 분모가 없어도 이어지는 거예요?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잖아. 또는으로 연결되잖아.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했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AND 그리고로 연결되는 조건이지. 얘 이기도 하면서 얘 이기도 해야 되니까 겹치는 걸 찾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1번일 때 또는 2번일 때 또는 3번일 때이기 때문에 또는 조건 집합으로 치면 합집합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됐니? 얘를 식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데 조금 빨리 풀어도 돼 얘들아. 좀 빨리 푸는 것도 한번 해볼게.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냐면 여기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그래프를 그냥 두 개 그려버리는 거야. 두 그래프 자체를. y는 절대값 5x 빼기 3을 그려볼게 쌤이. 얘는 5분의 3에서 꺾이는 점이지, 그치? 5분의 3,0을 찍어. 5분의 3,0을 찍어. 그 상태에서 얘가 양수면 기울기가 5 나올 거고 얘가 음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야. 그래서 좀 많이 급하게 이렇게 쌤이 그릴게. 됐니? 여기는 기울기가 5,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 이 상태인 거야. 자, 거기서 이제 얘를 그리면 돼. 얘는 3분의 7,0에서 꺾이는 애니까 더 오른쪽 꺾이는 점 이렇게 찍어놓고 얘는 기울기가 양수면 3이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구나. 그치? 얘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면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조금 더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해돼? 문제에서 어디를 말했니? 기울기 5 또는 마이너스 5짜리 처음 그린 V자가 나중에 그린 것보다 더 위쪽에 있거나 같아지는 곳이 궁금한 거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바로 여기 왼쪽 구간이랑 여기부터 전부 다 여기부터 오른쪽 구간 여기 말하는 거죠. 그래프로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요 교점 어떻게 찾으면 돼? 현재 둘 다 기울기가 음수 형태를 띠는 곳에서 만난 거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다. 그냥 연립방정 등식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점 찾는 거지. 그래서 x 얼마다 그냥 찾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는 얘는 기울기가 양수 나온 5x 빼기 3일 때
얘는 기울기 음수 나온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일 때 이렇게 해서 교점 x가 그냥 바로 찾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보다는 왼쪽, 얘보다는 오른쪽. 그럼 정답 끝. 이게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어. 그림으로 가는 게. 알겠지? 그 다음 몇 번이었더라? 26, 8, 9였는데 26, 8, 9. 자, 26번에서 B가 더 큰 실수이고 곱은 0이 아니다. 곱은 0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둘 중에 0이 없다라는 거 의미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b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a랑 x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여기서는 ax 플러스 1 될 거고 b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 같네. 됐죠? 위에 거는 근 구간이 확정이네. 그지? 마이너스 a에서 b 사이에 있어야 되네. 그지? 근데 마이너스 a랑 b 중에 누가 더 큰지 알아? 마이너스 a랑 b 중에 누가 더 큰지 너희 아니지? 그걸 알 수가 없어. 어쨌든 마이너스 a랑 b가 근으로 나온다. 이 두 개 사이에 있을 거다까지만 알 수 있지 누가 더 큰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랑 요거 두 개가 근으로 나올 거다, 요 사이일 거다는 알지만 둘 중에 누가 더 클지 아직 모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한번 확정을 정확하게 지어서 표현을 할 수는 없는 상태야 지금. 됐습니까? 문제에서 기억건 A, B가 양수이면 라고 나왔지. 즉 두 개 부호가 같으면 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첫 번째 둘 다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둘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음수값, 얘는 양수값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첫 번째 거의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시작을 해서 b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a분의 1과 b분의 1 이제 이거에 대소 관계를 찾으면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a가 아까 음수였거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도 b분의 1보다는 작을 거야. 음수고 얘는 양수기 때문에. 그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마이너스 a분의 1이 얘 왼쪽에 생길까 얘 오른쪽에 생길까 그 고민을 해봐야 돼.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분의 1 중에 누가 더 클지를 몰라 지금. 그지? 또 b분의 1도 마찬가지야. b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를 알 수는 없는 상태야 지금.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겹치는 거 있네?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래도 겹치는 거 있네? 이렇게 됐다. 그래도 겹치는 게 있네? 이렇게 됐다. 그래도 겹치는 게 있네? 항상 겹치는 게 나오네. 그치? 일단 무조건 해는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두 번째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고 봐보자. 그러면 둘 다 음수야. 그러면 얘 양수, 얘 음수. 그럼 이번에는 오히려 바뀌어서 B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는 형상을 띠겠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B분의 1이 B보다 작을지 클지는 몰라.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는 몰라.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분의 1 사이의 관계도 누가 왼쪽일지 누가 오른쪽일지는 몰라. 어쨌든 근데 두 개의 사이법이 나오는 건 맞잖아 여전히.
그지? 사이 범위를 그리면 아까랑 똑같아. 어떻게든 겹치는 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따라서 해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이 성립한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기억도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니은하고 디귿이 겁나 어려운데요. 잘 봐야 됩니다. 여기 프린트에서 아마 26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AB가 음수이면이라는 말이 나왔지. 음수이면이라는 말이 나왔어. 자, 얘가 갖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뭐냐면 우리가 지금 두 개 인수분해해서 0보다 작다니까 두 분의 사이범위 아니죠? AB가 음수가 되면 두 분의 바깥쪽 범위로 얘가 모양이 바뀌거든. 맞니? 앞에 음수 달고 있는데 0보다 작다 했으니까 두 분의 바깥쪽 범위로 바뀌지. 맞니? 그래서 일단 AB가 음수다. 그럼 두 개 부호 반대다. 첫 번째 A는 양수고 B는 음수다라고 했을 때와 두 번째 A가 음수고 B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따로따로 봐야 돼. 윤서가 자 여기에서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A하고 B하고 지금 다 음수로 바뀌는 거 같니? 둘 다 음수야. 둘 다 음수야 지금. 0에 대해서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마이너스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지 아니면 B하고 마이너스 A하고 이렇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대전제 어떻게 했지? B는 A보다 크다가 있었잖아. 말이 됩니까? A는 양수인데 B가 음수인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 대전제가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얘는 고맙게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A가 음수. 그럼 얘 양수로 바뀌겠네. 둘 다 양수인 걸로 바뀐 거야 지금. 0이 여기 있다고 치면 두 개 사이 범위가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A, B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B, 마이너스 A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알겠니? 만약에 흰색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노란색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A하고 B하고가 둘 다 양수야 얘들아. 같은 양수일 때는 두 개 역수 취해버리면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지? 같은 양수에서 역수 취하면 대소관계 바뀝니까? 그대로입니까? 바뀌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근의 바깥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릴 때 B분의 1을 더 왼쪽에 찍고 마이너스 A분의 1을 오른쪽에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 B분의 1이 그러면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해가 문제에서 존재하면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바깥쪽에 있지는 않겠네. 안쪽에 있겠네. 바로 B분의 1이 여기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1도 해가 존재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존재하도록 이렇게 찍어주면 어떤 대소관계를 찾아야 되냐 하면 여기에서 B분의 1이랑 여기 있는 B랑을 비교했을 때 B분의 1이 더 작아야 겹치는 게 되겠죠. 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분의 1을 비교했을 때도 마이너스 A분의 1이 더 커야 겹치는 곳이 나오겠죠. 자, 정리합니다. 양변에 B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b제곱이 될 것이고 쟤는 1이 될 건데 현재 b의 부호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방향 그대로 갑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a 곱합니다. 마이너스 a는 지금 현재 양수기 때문에 여기 a제곱, 여기 왼쪽이 a제곱, 왼쪽이 1이 될 텐데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방향 그대로 갑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추가 문제에서 a, b는 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어차피 0이 안 돼요. 따라서 a제곱은 자동적으로 0보다 크다까지 붙겠죠. 누구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그대로 덧셈하면 됩니다. 요거 두 개 그대로 부등식에 덧셈해버리면 가운데 거 더해서 a제곱 b제곱 요쪽 1 이렇게 나오죠. 얘는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보다 크다. 성립하네요. 근데 아직 모르죠. 노란색일 경우도 또 해봐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역수 취하면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나오는데 결론은 파란색 식이 또 나와요. 똑같은 식이 또 나옵니다. 결론은. 흰색으로 가든 노란색 상황으로 가든 어쨌든 이 식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니은번이 맞습니다. 어렵게 못 잡아줬는데. 그 다음 디귿번은 또 그래서 쉬워. 니은번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 왜냐하면 조건이 똑같거든. AB가 음수이고 해가 존재하면 이라는 똑같은 상황을 주거든. 즉 너희한테 뭘 사용하라고 하는 거냐면 디귿번을 풀기 위해서는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풀으라는 얘기야.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요 그대로 가져오라는 얘기야. 자, b제곱이 1보다 크다. 그 얘기는 b제곱 빼기 1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합차 인수분해 하면 b 플러스 1, b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나올 건데 쌤이 지금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였어? b는 양수, a는 음수를 가정했었어. 그러면 얘는 양수 더하기 1이니까 이미 양수야. 곱해서 양수야. 그럼 얘도 뭐야? 양수 나온다는 얘기네. 결국 b-1 양수라는 걸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여기에서 a제곱이 이런 범위를 가졌지. 0보다 크다는 잠깐 치우고 이것만 보면 돼. a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다. 아, a-1, a 플러스 1이 나올 건데 아까 a 음수라고 가정했거든. 그러면 이미 음수인 확정인 애가 여기가 음수 확정이거든. 곱해서 0보다 작다? 아, a 플러스 1은 양수다. 새로운 사실 a 플러스 1은 양수다를 찾아냈네.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머물었냐 하면 디귿번 a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0보다 작냐라고 물었어. 봐봐. b 마이너스 1 여기 양수라는 걸 우리가 찾아놨었고 a 플러스 1도 양수라는 결론을 찾아놨었어. 했는데 0보다 작다고? 틀렸지. 얘는 니은에서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푸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면 전교에 맞출을 내가 아무도 없다고 본다. 너희들 복습하면 맞출 수 있겠지. 특히 중간고사 좀 쉬웠던 학교들은 기말고사에 조금 난이도를 높여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요런 것까지. 알겠죠? 그 다음 28번.
자,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x는 1 했을 때 얘가 해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 계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일단 위에 거 인수분해 될 것 같아. 2, 1에 1, 2에 마이너스 될 것 같네. 2x-n 하나랑 x-2n 하나 이렇게 나올 것 같네. 그래서 근 자체는 2분의 n이랑 2n이랑 두 개가 나오는데 2분의 n이 커 2n이 커. 문제를 봐야 돼. n이 무슨 수라고 나왔니? 정수라고 나왔지. 만약에 자연수라고 나왔으면 누가 더 커? 2n이 더 커. 근데 정수라고 나왔어. 음의 정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분의 n이 큰지 2n이 큰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해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여기서 또 다시 갈라지는 거야. 이따가 갈를게. 이거는 이따가 갈를게. 얘 먼저 풀고 얘 먼저 풀고 3n 빼기 5x가 절대값이 2보다 크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거 풀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또는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x 범위는 5분의 3n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는 x의 범위는 5분의 3n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는 3n 플러스 2랑 3n 마이너스 2를 비교하면 당연히 3n 플러스 2가 항상 더 크죠. 얘는 뭐 대소 비교가 확실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x가 2분의 n 이상 2n 이하로 갈지 아니면 2n 이상 2분의 n 이하로 갈지 즉 n이 양수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 n이 음수면 이렇게 갈 거니까 이걸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근데 뭐라 그랬냐면 해에 x는 1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랬어. 얘랑 얘랑의 겹치는 곳에 x는 1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n이 음수면 얘가 애초에 음수에서 음수 사이 아니니? 그게 1이 존재할 수가 있어? 불가능하지. 1은 양수기 때문에 애초에 얘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x는 1이 해에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로 확정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풀면 되냐? 자, 표현 한번 해볼게. 2분의 n에서 2n 이렇게 범위를 표현을 했고 5분의 3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5분의 3n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겹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거기에 x는 1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여기 5분의 3n 마이너스 2에서부터 왼쪽 5분의 3n 더하기 2보다는 오른쪽 이렇게 했을 때 겹치는 게 이제 두 개 있네. 여기에 x는 1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범위에 x는 1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경우 2분의 n과 5분의 3n 빼기 2의 사이에 1이 들어가 있는 경우 문제에서 x는 1이 확실히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5분의 3n 더하기 2와 2n 사이에 1이 들어가 있는 경우 둘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어디에 1이 있을지 몰라 우리가. 풀어보자. 뭐 분수 좀 보기 싫어가지고 쌤이 10배 다 해버릴게. 5n 여기에 10 그 다음에 6n 빼기 4 이렇게 앞에 거 먼저 풀면 n이 2 이하 뒤에 거를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 이하값 중에서 3분의 7 이상이어야 되는데 말 되냐?
2 이하 중에서 3분의 7 이상 겹치는 게 없잖아. 여기는 겹치는 범위가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여기는 불가능해. 여기 5배씩 다 해주면 3n 플러스 2 5 10n 왼쪽 풀어보면 3n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은 1보다 작거나 같고 오른쪽 풀어보면 n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럼 얘는 겹치는 거 찾아보면 n이 2분의 1 이상 1 이하. 문제에서 n 뭐라고? 정수라고. 따라서 n 얼마로 확정? 1로 확정. 1로 확정된 순간 여기에다가 n 1 1 1 1 대입해주면 겹치는 곳 어딘지 답 나왔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꽤나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건들기에 조금 찾아보기 힘든 유형입니다. 여기. 됐습니까? 29번. 29번도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자, 일단 A와 B와 C 모두 양수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얘가 0보다 작다랑 얘가 0보다 작다를 연립을 해봤대. 그랬더니 해가 존재를 하게 나왔대.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면 일단 요 위에 거 A가 양수니까 아래볼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잖아. 아래볼로 그림을 그린다.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 얘도 마찬가지네. C 양수인데 그리면 아래블록 나올 거고 이렇게 그었을 때 0보다 작다의 해가 존재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식은 다른데 판별식은 똑같이 생겼네 둘이. 문제 봐봐. 가분 조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지금 위아래는 두식 다 만족하니까 기억은 맞는 거지. 나번이 어려워. 이게 뭐냐 하면 A 더하기 C가 B보다 작니?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하면 얘를 막 A가 얼마고 C가 얼마고 B가 얼마고 각각 찾으려고 하면 이건 안 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B를 이항시켜 보세요. 그러면 쌤이 요 식을 fx라고 할게. 요 식은 g1이라고 할게. gx라고 할게. fx, gx 공통 x에다 뭐 대입하면 이거 나오니? 1 대입하면 나오네. 맞지? 즉 문제에서 묻고 싶은 바는 뭐다? f1이 음수이고 g1도 음수. 요렇게 둘 다 음수로 나오니? 라는 물음을 나에서 너희한테 던져주는 거야. 지금 얘네가 다 그냥 양수다라고만 나와 있지 값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1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냐까지 확인을 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하면 자, 요거 좀 활용해 볼게요 우리. 얘 fx는 a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는 0이다에 해를 쌤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밑에 식을 또 보면 g
gx는 c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0이라고 할게. 상호야 이거 쌤이랑 했지? 기억나? 방정식에서 개수의 순서를 반대로 적었어. 그럼 근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쌤이? 역수로 다 바뀐다고 그랬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지? 이런 관계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 그냥 베타가 더 크다라고 생각 가정을 해놓은 거야. 나 이렇게 가정할게.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는 한 놈은 지금 알파분의 1이고 한 놈은 베타분의 1일 거야. 베타가 더 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베타분의 1이 여기 있을 거고 알파분의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한다라는 언급을 했어. 해가 존재를 한대. 그럼 무슨 뜻이야? 한 번에 같이 표현하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치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얘랑 겹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럼 무슨 얘기니? 예를 들어서 알파분의 1이 여기 있어. 그럼 베타분의 1은 얘보다는 이쪽에 있어야 되지. 요게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가야 겹치는 게 있겠지. 또는 이런 식으로 겹칠 수도 있지. 아까랑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또는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어쨌든 겹치는 거 나오네. 그지? 어쨌든 겹치는 게 나와.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야 결국. 뭐냐면 알파분의 1이랑 알파 비교했을 때 얘가 작으면 되고 베타분의 1이랑 베타 비교했을 때 얘가 작으면 돼. 아까 했던 거 그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맞나? 잠깐만. 맞죠? 반대로 바뀌면 잠깐만. 어우씨. 잠깐만. 베타분의 1이 더 작다고 그랬잖아. 베타분의 1이 여기 있어야지. 반대로 작다. 베타분의 1이 여기. 알파분의 1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 대소 관계가 반대로 바뀌죠? 네, 반대로 적었네. 알파랑 알파분의 1을 봤을 때 이쪽이 커야 되니까 알파 제곱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럼 무슨 얘기야? 알파랑 베타 사이에 누구 있다는 얘기야? 요 얘기가. 이 사이에 1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 사이에 1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역수를 취하면 얘는 1보다 커지게 되니까 여기 얘는 1보다 큰 애를 역수 취하니까 1보다 작아지겠지. 그럼 여기 사이에도 이게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무슨 뜻? F1은 음수. 맞네. 여기에서도 G1은 또 음수. 이것도 맞네. 그래서 나번이 맞아요. 그 다음 4번. 4번은 그냥 점수 주는 것 같아. A는 1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니? 이렇게 물거든. A가 1보다 작니?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 얘 이미 나와 있거든. 어디 나와 있냐 하면 여기 이미 나와 있어. 이게 나가 맞다며 지금. 그럼 봐봐. 지금 A, C, B 다 양수야. C한테 뭔가를 더해서 B가 나와서 B보다 더 작아. 양수인 놈한테 뭔가 양수를 더했는데도 B보다 작아. 근데 지금 C가 B보다 더 크냐고 묻잖아. 말이 안 되지. 따라서 다는 땡. 다는 그냥 점수 주는 보기. 됐죠?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